안녕하십니까. 맘편에는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워지는 주제인데, 약물 치료가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예전에 정신과 의사를 처음 할 때는 꼭 약으로 치료해야 되나? 그리고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약으로 움직일 수 있나? 이제 그 부분에서 저 자신도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해 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물론 상담이나 또 명담이나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지라든지 격려라든지 또 방향도 필요하지만, 약만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개원을 해서 환자분들을 보고 있지만, 어느 게 뭐 심리 치료가 맞다, 약물 치료가 맞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영역이 언제 가장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해가면서 좀 찾아가는 게 치료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너무 두꺼운가요? 종이가 좀 두꺼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 책은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이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의 교과서 수준의 책이기도 하고요.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그림으로 정말 탁월하게 묘사를 잘 한 책이기도 합니다. 한 그림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그림 2-11과 2-12를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그 신경세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고속도로가 있어서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신경세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뼈대가 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신경세포를 타고 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신경세포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자리가 잘 정리가 되고 잘 배열이 돼서 뇌에 안정을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뇌의 성장이 맞춰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그 신경세포가 배열을 할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그 교통사고 난 것처럼 그 혼란이 야기되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림 2-11을 보시면 이해가시겠지만, 안정적인 배열을 한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배열을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배열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감정적인 선이 이 불안정한 배열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쳐다보거나 그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극도의 불안감으로 과도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전혀 다른 본인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돼서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뇌 회로에 어떤 손상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치료라는 것들은 약을 먹고 끝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뇌 회로의 구조를 건강하게 바꾸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정신과적 치료의 어떤 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도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은 아마 우울증이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울한 부분을 가라앉히는 데는 보통 한 2주에서 4주면 충분히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뇌회로가 꼬여있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들이 건강하게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마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약을 먹자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가장분들이 느끼시는 불안감이, 이 약물을 중독시켜 놓고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의 회로가 바뀌어서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바뀌는데 치료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약으로, 공통된 약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인종마다,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현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병의 발병 비율이 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대규모 임상이 벌어져 가지고 조현병의 발병 비율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인종이랑 나이랑 국경이랑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1% 정도 발병한다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사람마다 인종이 다르더라도 정신과적 요소가 공통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 애플도 있고 삼성도 있고 또 중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폰들도 있고, 그런데 기종도 있고 또 색상도 다양하지만 사실은 사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보나 인터넷 검색이나 그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적인 방식들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를 하든 또 생산을 하든 가능한 것처럼 사람마다 또 인종마다 다양한 차이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그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마다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마지막 단계를 치료하는 것들이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항우울제라는 약물도 사실은 다른 약이 아니라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이 되는데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하게 될 때 불안이나 초조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을 올려준다는 이 개념이 모든 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힘들었을 때 뇌에서 그런 모든 긴장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회로가 다 집적이 돼서 마지막 순간에 세로토닌의 양으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조율해서 뇌를 안정시켜 주는 것이 항우울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신과적 약물이라는 것이 절대로 한 사람을 획일화시켜서 기계식으로 치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정신과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다양한 심리적 기법들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면 자살사고나 무기력, 우울감, 또 특히나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경우에는 뇌회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적인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에 있어 가지고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개념이나 뭐 난해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책 한 줄 교과서 올라오기 위해서 수백 개의 논문들이 정리가 되고 체계화되고 또 확증이 돼야 되는 분들인데, 정말 안전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되고 또 만들어진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충분한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좀 더 행복하고 만족한 부분들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요. 길 가다 보면 목련꽃이 활짝 피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이 와 있는데, 이 봄을 같이 느끼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